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얘기입니다. 적폐청산 논란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SNS에다 올렸습니다. 이런 거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적폐청산 시도는 퇴행적인 적폐청산 시도다. 성공을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도 역공하겠다. 우리도 이전 전전 정권이었던 노무현 정권 시기에 대해서 아는 건 많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게 국가를 발전시키고 개혁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의 목적이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감정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수 세력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에 대해서 보니까 정말 여당 입장에서 보니까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사찰공화국의 그 이상을 넘어서 공작공화국이었다. 사실상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었는데 당시 조금이라도 파악이 됐었다면 탄핵으로 물러났을 할 대통령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당시 여당이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면서 옹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권양숙 여사에 대해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고요. 국민의당 양당 간의 소모적인 과거사 전쟁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가자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나라를 바로잡는 것이고 또 미래를 향해서 가는 길인가 조금 얘기를 생각을 해보는 가운데요. 자료를 좀 보면서 생각합시다. 우리 정차에서 이런 시도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벌써 언론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모든 화살의 겨냥점이 어디냐. 이게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몇 달간 벌어지는 일을 보면 참 묘하다,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까발리는 내용은 몽땅 MB 대통령 시절 겁니다. 또 한결같이 그 끝에는 MB 지시였다, MB에 보고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적폐청산의 타겟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과연 적폐가 없었나요? DJ 정부 시절은 어땠을까요? 원래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만들어준 거는 사실 내가 만들어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BBK 사건 내 아니면 아무도 못 막아요. 그 BBK 사건 막아주고 갖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 검사들이 제일 소망하는 게 법무부 장관입니다. 검사 출신들은 그거 한번 해보려고 내가 해줬는데 3번이나 저한테 법무부 장관 시켜준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인사를 할 때마다 안 시키죠. 안 시켜줘가지고 그런데 한번 붙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댓글 공작 심리 전단 증언을 직접 지시한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결국 사찰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평범한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친 것은 마치 5.18 광주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펼쳤던 전두환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이미 지난 8월에 발표된 여론조작 실태는 세발의 피였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정치인까지 포함된 제안문건,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 세력 제출, 공영방송 장악 문건 등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방법이한 국비문란 행위들이었습니다. 이에 국민의당은 국정원 공작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제안합니다. 다만 본 사건 수사의 엄중함과 중립성 유지를 위해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국민의당에서 특검 제안했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전에요. 홍준표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해 올해 5월 달에 했던 발언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공적으로 한지를 몰랐는데 공개적으로 그 이야기를 했네요. BBK 관련을 홍준표 현 대표가 당시에 선대위 차원에서 막아줬다. 그 공으로 자기를 법무부 장관 3번 이상 시켜서 되는데 안 시켜주더라 이런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건데 다른 걸 이용해서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정기환 평론가? 그거 막았다고 하는 구체적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막았다는 표현을 해석을 해보면 검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정봉주 전 의원과 박영선 의원에 대해서
사법 처리까지 가도록 하라는 것. 예.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을 보호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홍준표 대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BBK가 논쟁이 됐던 것은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냐의 문제 하나와 실소유주가 누구냐의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논쟁이 있었고 거기에 그랬죠, 따른 예. 정언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실제로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받고 감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으로 이제 덮여졌는데 김현미 지금 국토부 장관도 그걸로 처벌을 받았죠. 벌금을 받았죠. 벌금을 받고 예. 이제 그래서 여러 사람의 피해자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저 말씀도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본인 주도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했다는 것이니까 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저는 적폐이든 정치보복이든 사실관계가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 사실이라는 것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 예를 들면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4대강 반대를 하고 그 뒤에 정권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정원 차원에서 이분을 미행을 하고 또 미행도 부족해서 그분이 쓰고 있는 블로그에 들어가서 엄청난 내용의 예. 욕설과 비판을 퍼부으면서 조직적으로 이 사람을 이제 공격을 했던 이런 예. 거를 과연 어떻게 적폐가 아니라 정치보복이라고 할 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드러내놓고 한번 토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정근 실장이 뭐 추가 설명을 했다 보네요. 사실관계 아까 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당시에 홍준표 그 클린정치위원장이었죠. 예. 클린정치위원장으로서 뭘 했냐면 그러니까 그 기획입국설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경준 씨가 한국에 왔는데 그것을 사실은 기획입국을 했다라고 폭로를 하는데 예. 편지를 폭로를 합니다. 그 편지가 미국에서 수감되어 있는 신모 씨가 쓴 김경준 씨한테 쓴 편지라고 해서 그걸 폭로를 하는데 나중에 그게 가짜 편지로 드러났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전 의원 잘 설명해 주셨듯이 면담 갔던 사람 유영하 변호사 등이 가기도 했었죠. 그렇죠. 예. 이게 유영 변호사도 갖고 다 예. 갔는데 문제는 그래서 수사를 받는데 이쪽 그러니까 민주당 쪽 인사들은 전부 다 사실 뭐 유죄 판결이 많이 나왔는데 이 가짜 편집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예. 홍준표 위원장이 그때 나는 이제 무죄다 하고 이제 제 혐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폭로한 게 가짜라는 거는 드러났었죠. 예, 예. 차명진 전 의원, 뭘 구분하라고 써놓네요, 지금요? 아니, 근데 이제 일단 BBK 가서 관련해서 먼저 얘기 드리면. 그럼 그것만 하시고 네. 이번에는요. 예. 얘기가 좀 있으니까 또 아니까 좀 얘기해야죠. 예. 제가 17대 국회 마지막 1년은 사실은 이 BBK로 지새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실제 MB가 투자를 했느냐, 주가 조작이 있었느냐, 또 김경준의 어떤 얘기들이 어디까지가 거짓말이냐 사실이냐 이런 것들이 다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뭐 다시 뭐 그것을 거론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자체는 조금 근거가 없는 얘기고 홍준표 대표가 그 당시 한 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클린 위원회에 있으면서 하여튼 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BBK 공방이 있을 때 MB의 입장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얘기하느냐 그런 것들을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법무부 장관보다는 제가 볼 때는 공보처 장관이 더 맞았을 것 같기도 한데. 홍보요? 그럼 국정원장 갔어야겠네요. 그렇죠. 예. 국정원장이 주로 그런 일하는 거. 그런 부분이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없는 걸 있게 했다든가 있는 걸 없게 했다든가 그거는 아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MB 관련 적폐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땐 이래요. 쭉 보면은 요즘에 MB 적폐에 대해서 좀 내용이 나오는 거는 적폐가 있으면 처벌을 해야죠. 근데 이제 실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적폐가 의미가 뭐죠? 적폐라는 것이 지금 불법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불법적인 행위 이런 게 있었으면 권력을 남용한 불법 행위.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은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국정원이나 청와대가 국내 정치에 개입한 행위 이게 있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지금 문건이 제시되는 것들을 보면은 그 문건이 실제적으로 어디가 수처인지 그리고 문건에서 나온 얘기들이 정말로 실행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불분명하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행동 것과 관련해서 MB가 직접적으로 또 책임이 있는지 예, 예. 이런 것도 불분명하면서 그냥 무차별적인 폭로전 비슷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오히려 정치 보복으로 비춰지는 게 있으니까 예. 저는 그 끝까지 얘기하는 게 적폐가 있으면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요즘에 그 여당에서 이제 폭로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막 무차별적으로 난사적으로 그냥 예. 하는 것들이 같아서 좀 더 옥석 부분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예. 좋습니다. 예. 차 교수. 예, 차명진 전 의원께서 적폐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거기 100% 공감을 하고요. 문제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구 여권측의 지금 대응 자체는 저는 상당히 좀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좀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논란이 처음 시작됐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사실이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것까지 신경 쓸 정도로 상당히 그렇게 한가할 정도로 그 시간이 있지 않았다는 투로 들리기 때문에 네. 자칫 잘못 들으면 일종의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고 네. 또 이번에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이 적폐청산의 노력을 태행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예. 태행적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자신을 겨냥한 정치 보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그 시대적인 추세하고 이 시대적인 추세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혁적인 노선 자체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간다는 식으로 정치적인 그 정쟁화를 시도하는 듯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좀 엄포탄처럼 들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노무현 정권 때 가면 그걸 안 했느냐. 예. 이건 전형적인 물타기의 그런 또 하는 수법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사실 분노하는 부분들은 물론 차명진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권 내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네. 문제 제기들이 나오는 측면들을 본다고 한다면 뭔가 좀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유감은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네. 그 사건의 본질 국민들이 지금 많이 분노하고 있는 부분들이 국정원뿐만 아니라 사이버 사령부, 기무 사령부까지 앞장서서 정치에 개입했는데 그 정치에 개입했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민주정치, 대의민주정치의 그 과정 자체를 흔들고 그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안 했다고 한다면 좀 더 당당하게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왜 이런 것이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분명히 본인이 가릴 필요는 있다. 한 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서 일종의 꼬리 자르기처럼 보인다든지 엄포식으로 해서 이걸 빠져나가려는 것처럼 비치는 부분은 저는 전직 대통령답지 못한 이 좀 정치적 행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차명진 전 의원이 이런저런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중에서 얼마나 정말 구체적으로 책임이 있는 부분일까? 또 그 책임이 이명박 대통령까지 과연 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던져주셨는데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직접 대응하는 것을 보면은 가닥이 그쪽까지 가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기도 합니다만은 정부에서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책임 규명까지 가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게 오래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제 법적으로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2007년부터 2008년 이후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한 10년 가까이 그다음에 5년에서 10년 가까이 된 일들이라서 그 옛날 일들을 갖다가 증거가 있을 것인지 그다음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되게 한 7년 정도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되게 7년짜리들이 많다. 네네. 근데 물론 이제 특가법이나 그렇게 중한 범죄로 가면 남아있긴 할 텐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국민의당이 특검을 갖다가 이야기했는데 이건 좀 그 넌센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만능이 아니거든요. 이 특검이라고 하는 건 예외적이고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건데 지금 검찰이 예컨대 이명박 대통령의 검찰이라고 그러면은 특검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충분히 검찰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처리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상호 간의 적폐 또 보복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아마 본인들은 제3의 객관적인 입장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주장하느라고 나온 모양인데요. 근데 법률가 입장으로 봤을 땐 조금 말이 안 된다 싶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권 여사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예. 권양숙 여사가 영부인이긴 하셨지만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뢰죄 같은데 그 주체가 될 수가 없거든요. 예. 만약에 이제 뇌물죄로 그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어야 됐는데 이미 사과하셨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도 홍준표 대표가 법률가로서 좀 검토를 갖다가 하고 말씀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짧게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만은 퇴임 이후에 이런 그 형사적인 책임 말고요. 오히려 현직에 있을 때는 사안에 따라서 최고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가 될 소지는 있는 건가요, 혹시? 탄핵 사유는 있죠. 아하, 그러니까. 탄핵의 사유는 있고 예.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일 때는 형사 소추가 되지 않기 글쎄요, 때문에. 예. 네네. 예. 김원덕 부장. 아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 진영에서는 김여재 전 수석 등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적폐청산을 적폐적인 방식으로 한다. 그 말 뭐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하여튼 그 말을 그대로 이해되지는 않고요. 예. 요번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가벼운 입장을 밝혔는데, 예.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밝히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요번에, 소위 국정원, 이명박 정부 당시에 지금까지 나오는 거로는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라든가 기무사가 분명히 예. 정치 선거 개입을 잘못했고, 그다음 블랙리스트 연예 문화계 이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일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일종의 사과하고 석고대죄하는 이런 마음을 표시하면서 다음에 추후 자세한 내용을 밝히겠다 하는 게 예. 그런 게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이 해결은 저는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사당 대표와 만났을 때 한 방식으로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래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실제 비리가 나오는데 수사를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 그 말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전 정부에 대한 기획 사정은 안 된다. 근데 이제 현재 하고 있는 게 이제 기획 사정하고 적폐청산 작업하고 어떤 식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인데요. 지금 예. 현재 주로 보면은 민주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국정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제 개혁위원회라든가 예. 이런 데서 여러 가지를 밝히고 하면은 또 시민단체라든가 이렇게 거를 검찰이 이어받아서 이제 수사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좀 야권에서 이제 정치보복 논란하면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 보수층이라든가 일부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추석에서 정치보복이냐 적폐청산이냐 하는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러한 분명히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사유 사람이 잘못된 거를 분명히 외과수술식으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예. 다음에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게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일부 지금 보수층의 네티즌들이 주장하고 있는 권양숙 여사가 아까 수뢰죄 여부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때 640만 불을 과연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리고 그걸 받았다면 그러한 돈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은 이런 것들은 현 정부가 말끔하게 정리해가면서 같이 하면 더욱 설득력 있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시네요. 이번 지금 그 주제에서는 차명진 전 의원이 시간을 착 맞춰줘서 발언 기회를 한번 짧게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잖아도. 이게 적폐청산을 적폐스럽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이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폭로하는 문건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요. 그게 과거의 디도스 사건 때, 박근혜 정부 때예요. 디도스 사건 때 김여재 당시 정무수석의 보좌관 집을 검찰이 수색을 해서 거기서 나온 문건을 이 사람들이 이게 별건이니까 청와대한테 돌려준 거를 박근혜 청와대에서 국가기록원에 넘긴 거예요. 자, 그러한 내용들을 현재 그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알겠나 이게요. 제가 볼 때. 그 검찰이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열람 같은 거 신청해서 본 게 아니라고 그래요. 열람을 해서 신청해서 봤다더라도 거기에 뭐가 있는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그 문건을 발견하는 것 가장 자체가 상당히 순수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건의 내용에 관해서 이미 기정사실하고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근데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아까 차재원 교수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기무사령부가,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 작업을 했다. 그거를 이분들은 국내 정치에 대해서
정치 공작을 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지금. 근데 예컨대 선거에 관여했든지 특정 정치인을 비난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드러난 게 없어요. 예컨대 예를 들어서 광우병소에 관한 문제라든가 FTA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거론한 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자, 그게 그러면 안보에 관한 거냐 아니냐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모두 정치 개입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아주 기정사실화에 해놓고선 얘기하더라고요. 마치 도덕적으로 막 문제가 된 것처럼. 이종근 실장 아까 BBK 관련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언제나 사실 쳇바퀴 돌듯이 5년 후에 또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고리를 끊으려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이것은 누가 어떤 정권을 겨냥하거나 어떤 특정 대통령을 겨냥해서 보복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진실과 화해? 그러니까 진실을 밝혀서 화해를 하자라는 얘기지 진실을 밝혀서 단죄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초점을 맞춰서 사실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이끌어내면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결과는 탕평을 하되 과정은 진실을 밝히자라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사실 이거를 마무리 지으면 어떤가. 그런데 이게 계속 보복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계속 단죄 쪽으로만 간다. 초점을 맞춘다면 계속 이 5년 후에 또다시 이 진영이 바뀌었을 때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고받고 공방에 오가니까는요, 그냥 또 넘어가긴 그렇습니다. 차재원 교수가 또 한마디 하겠다니까 대신 20초 정도만 얘기해 주시기 하겠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같은 찰식끼리 또 그러시네요. 사이버 사령부나 기무사령부의 그런 댓글 작업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있는 것처럼 단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이 왜 지금 이렇게 상당히 국민적 관심을 모으느냐는 부분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를 위해야 될 이 군 정보기관이 어떻게 보면 정권 안보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정치 가정 자체를 건강을 흔드는 그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억울 사고 있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사이버 사령부도 사실 북한의 사이버 테러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본질은 어디 가고 정권 안보를 위해서 지금 함으로써 오히려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논하기 전에 지금 사실 당시 장관이었던 김관진 장관의 조사부터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퇴행적이라고 미리 지금 이렇게 선수를 치고 놓은 것 자체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면 뭔가 조금 좀 꿀리는 것이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러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과거에서 논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이버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이버 활동이 과연 정치 개입하고 잘못하면 경계선상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군 관련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인 여러 가지 파악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경우에는요, 국정원 본래 역할 이상의 다른 부분으로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했던 느낌이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얘기입니다. 적폐청산 논란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SNS에다 올렸습니다. 이런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적폐청산 시도는 퇴행적인 적폐청산 시도다. 성공을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도 역공하겠다. 우리도 이전 전전 정권이었던 노무현 정권 시기에 대해서 아는 건 많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게 국가를 발전시키고 개혁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의 목적이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감정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수 세력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에 대해서 보니까 정말 여당 입장에서 보니까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사찰공화국의 그 이상을 넘어서 공작공화국이었다. 사실상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었는데 당시 조금이라도 파악이 됐었다면 탄핵으로 물러났어야 할 대통령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당시 여당이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면서 옹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권양숙 여사에 대해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고요. 국민의당 양당 간의 소모적인 과거사 전쟁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가자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나라를 바로잡는 것이고 또 미래를 향해서 가는 길인가 조금 얘기를 생각을 해보는 가운데요. 자료를 좀 보면서 생각합시다.
우리 정차에서 이런 시도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벌써 언론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모든 화살의 겨냥점이 어디냐. 이게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몇 달간 벌어지는 일을 보면 참 묘하다,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까발리는 내용은 몽땅 MB 대통령 시절 겁니다. 또 한결같이 그 끝에는 MB 지시였다, MB에 보고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적폐청산의 타겟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과연 적폐가 없었나요? DJ 정부 시절은 어땠을까요? 원래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만들어준 거는 사실 내가 만들어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BBK 사건 내 아니면 아무도 못 박아요. 그 BBK 사건 나가지고 갖고 대통령이 됐는데 검사들이 제일 소망하는 게 법무부 장관입니다. 검사 출신들은 그거 한번 해보려고 내가 해줬는데 3번이나 저한테 법무부 장관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사를 할 때마다 안 시키죠. 안 시켜줘가지고 그런데 한번 붙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댓글 공작 심리 전단 증언을 직접 지시한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결국 사찰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평범한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친 것은 마치 5.18 광주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펼쳤던 전두환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이미 지난 8월에 발표된 여론조작 실태는 세 발의 피였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정치인까지 포함된 제안문건,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 세력 퇴출, 공영방송 장악 문건 등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방법이한 국비문란 행위들이었습니다. 이에 국민의당은 국정원 공작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제안합니다. 다만 본 사건 수사의 엄중함과 중립성 유지를 위해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국민의당에서 특검 제안했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전에요. 홍준표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해 올해 5월 달에 했던 발언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공적으로 한지를 몰랐는데 공개적으로 그 이야기를 했네요. BBK 관련을 홍준표 현 대표가 당시에 선대위 차원에서 막아줬다. 그 공으로 자기를 법무부 장관 3번 이상 시켜서 되는데 안 시켜주더라 이런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건데 다른 걸 이용해서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정기환 평론가? 그러니까 막았다고 하는 구체적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막았다는 표현을 해석을 해보면 검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정봉주 전 의원과 박영선 의원에 대해서 사법 처리까지 가도록 하라는 것.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을 보호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BBK가 논쟁이 됐던 것은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냐의 문제 하나와 실소유주가 누구냐의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논쟁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정언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인사들은 전부 다 사실 유죄 판결이 많이 나왔는데 이 가짜 편집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홍준표 위원장이 그때 나는 이제 무죄다 하고 이제 혐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폭로한 게 가짜라는 거는 드러났었죠. 차명진 전 의원 뭘 구분하라고 써놓네요 지금요? 아니 근데 이제 일단 BBK 가서 관련해서 먼저 얘기 드리면 그럼 그것만 하시고 이번에는요. 좀 그 얘기가 좀 있으니까 또 아니까 좀 얘기해야죠. 제가 17대 국회 마지막 1년은 사실은 이 BBK를 지새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 MB가 투자를 했느냐, 주가 조작이 있었느냐, 또 김경준의 어떤 얘기들이 어디까지가 거짓말이냐 사실이냐 이런 것들이 다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병봉주 의원이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뭐 다시 뭐 그것을 거론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자체는 조금 근거가 없는 얘기고 홍준표 대표가 그 당시 한 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클린 위원회에 있으면서 하여튼 그 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 BBK 공방이 있을 때 그 MB의 입장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얘기하느냐 그런 것들을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법무부 장관보다는 제가 볼 때는 뭐 공보처 장관이 더 맞았을 것 같기도 한데. 공보 홍보요? 그럼 국정원장 갔어야겠네요. 그렇죠. 예. 국정원장이 주로 그런 일하는 거. 그런 부분이었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그 홍준표 대표가 뭐 실제로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법죄를 받고 감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덮여졌는데 김현미 지금 국토부 장관도 그걸로 처벌을 받았죠. 벌금을 받았죠. 벌금을 받고 이제 그래서 여러 사람의 피해자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저 말씀도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본인 주도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했다는 것이니까 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적폐이든 정치보복이든 사실관계가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 사실이라는 것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 예를 들면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4대강 반대를 하고 그 뒤에 정권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정원 차원에서 이분을 미행을 하고 또 미행도 부족해서 그분이 쓰고 있는 블로그에 들어가서 엄청난 내용의 욕설과 비판을 퍼부으면서 조직적으로 이 사람을 이제 공격을 했던 이런 거를 과연 어떻게 적폐가 아니라 정치보복이라고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드러내놓고 한번 토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실장이 뭐 추가 설명을 깃다 보네요. 사실관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당시에 홍준표 그 클린정치위원장이었죠. 클린정치위원장으로서 뭘 했냐면 그러니까 그 기획입국설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경준 씨가 한국에 왔는데 그것을 사실은 기획입국을 했다라고 폭로를 하는데 편지를 폭로를 합니다. 그 편지가 미국에서 수감되어 있는 신모 씨가 쓴 김경준 씨한테 쓴 편지라고 해서 그걸 폭로를 하는데 나중에 그게 가짜 편지로 드러났죠. 그런데 지금 전 의원 잘 설명해 주셨듯이 면담 갔던 사람은 유영하 변호사 등이 가기도 했었죠. 그렇죠. 유영하 변호사도 갔고 다 갔는데 문제는 그래서 수사를 받는데 이쪽 그러니까 민주당 쪽